지금 와서 보니 후회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에서 시작됐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이상하게도 좋았던 기억보다 후회되는 순간들이 더 선명합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은 어땠을까? 30 중반에 회사를 옮긴 일이 생각납니다. 당시 다니던 회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급여도 괜찮았고 동료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회사로 옮겼습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직함에 끌렸습니다.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새 회사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때의 선택을 되돌아봅니다. 지나간 선택을 계속 되돌아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제 인생이 대부분 결정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도 극적인 반전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들을 뒤적입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더 나아졌을까? 더 행복했을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배우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제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제 빈 곳을 채워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후회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커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해도 그것이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택들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 제 인생이 완전히 달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친구 하나는 평생 직장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했더라면.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가 음악을 했더라도 아마 다른 것을 후회했을 거라는 것을.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한 것을, 부모님을 실망시킨 것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후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후회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저는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제 인생을 떠올립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세어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제가 바랐던 것과 다릅니다. 젊었을 때 꿈꿨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더 나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은 무엇일까요? 더 가져야 하는 걸까요? 더 이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가졌고 충분히 이뤘습니다. 문제는 가진 것이나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평생 품었던 기대였습니다. 친척 모임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촌이 새 차를 샀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보다 좋은 차였습니다. 그 순간 제 차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 차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 달렸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순간 제 것은 부족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비교하고 욕심내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제 선택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많아서다. 저는 평생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가질수록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불행해졌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랬습니다. 저는 배우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항상 제 편이 되어 주기를,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제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쌓여서 관계가 식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문제는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랐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를, 좋은 직장을 얻기를,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뜻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이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났습니다. 왜 제 말을 안 듣는지, 왜 제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못됐습니다. 아이는 제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독립된 인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후회의 뿌리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잘 되려는 욕심,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 그 욕심이 제 선택을 왜곡했고, 제 관계를 망쳤고, 제 삶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돈이 부족했고, 지위가 부족했고, 인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벌려고 했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고, 더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벌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인정을 받을수록 더 큰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끝없는 사다리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다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상이 있기는 한 걸까요?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올랐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더 잘 돼야 의미 있다는 믿음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회사에서 평범한 프로젝트를 맡으면 저는 시시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해야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성과는 별것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큰 성과만이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늘 긴장했습니다. 늘 더 큰 것을 추구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쁨들을 놓쳤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무시했습니다. 동료가 점심에 농담을 했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다음 회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발표해야 인정받을까? 어떻게 해야 돋보일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충 보고 칭찬했습니다. 제 머리는 회사 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 할 일,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욕망이 선택을 어떻게 옥죄는지 이제는 압니다. 모든 선택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에는 욕망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이 선택이 저를 더 나아지게 할까? 이 선택이 저를 더 성공하게 만들까? 이 선택이 저를 더 행복하게 할까? 그런 계산들로 가득했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가 그랬습니다. 저는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어느 회사가 더 나을까? 어디서 더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 어디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저는 모든 것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제가 더 평온할 수 있을까? 어디서 제가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까? 어디서 제가 저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저는 평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성공을 원했습니다. 성취를 원했습니다. 인정을 원했습니다. 평온 같은 것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지만 삶은 유한하다. 우리는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채우려다가 인생을 낭비한다. 저는 평생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욕망의 구멍에 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넣을수록 구멍은 더 커졌습니다. 친구 하나는 평생 승진만을 쫓았습니다. 그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임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뭐지? 여기까지 왔는데 왜 공허할까? 그는 정상에 올랐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원했던 것은 환상이었습니다.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정상에 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얻고 나니 그것들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막상 손에 넣고 보니 시시했습니다. 문제는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욕망 자체였습니다. 욕망은 저를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끝없는 미로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선택은 무거워진다는 것을, 욕망이 많을수록 삶은 복잡해진다는 것을, 욕망이 많을수록 후회도 많아진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주변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년에 평온해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처음에는 성공 여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이룬 사람들이 평온할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이 이룬 사람들이 더 불안해했습니다. 잃을 것이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관계일까요? 가족이 화목한 사람들이 평온할까요?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혼자 살아도 평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관찰 끝에 저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말년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무엇을 더 얻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았는지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큰 성공도 없었고 큰 실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온해 보입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원하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실망할 일도 별로 없지. 간단한 말이었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더 인정받으려는 욕망, 더 특별해지려는 욕망. 그런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욕망을 줄이자 생긴 변화를 저도 경험했습니다. 60이 넘어서야 저는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였습니다. 은퇴했으니까요. 지위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권한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실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킬 것이 줄어드니까 긴장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제 평판을 신경 썼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제가 존경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유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태도도 변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제 모습을 숨기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좋아하면 좋은 것이고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진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질은 높아졌습니다. 저는 몇 명 안 되는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많아야 안심이 됐습니다. 통장 잔고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더 벌려고 애썼습니다. 돈이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돈은 어느 정도까지만 행복을 줍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부담입니다. 관리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저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팔았습니다. 쓰지 않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집도 작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정리하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짐이 줄어드니까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관리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편합니다. 체면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들 앞에서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하면 부끄러웠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젊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칭찬받으면 기뻤고 무시당하면 상처받았습니다. 제 가치는 남의 평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가치를 제가 압니다. 남이 뭐라 하든 저는 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다. 저는 이제야 이 말을 이해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유로워졌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평온해졌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미 대부분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큰 결정들은 다 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인생의 대부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선택들을 후회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선택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도 했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줬습니다. 기회도 놓쳤고 시간도 낭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봅니다. 그 모든 실수와 잘못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다르게 살았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욕망입니다. 저는 아직도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기를, 더 존중받기를, 더 편안하기를. 이런 욕망들이 여전히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욕망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너무 많이 원하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며칠 전 작은 텃밭에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잘 자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심는 과정을 즐겼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과정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니까요. 후회 없는 노년의 기준을 이제는 압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소유하려 했지만 늙어서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 한다. 저도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가,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저는 제 기준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속도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날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창턱에 앉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특별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맛을 음미했습니다. 이 작은 순간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순간을 낭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순간이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점심때가 되어 간단히 먹었습니다. 혼자 먹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먹고 다음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먹습니다. 다음 일이 없으니까요.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나무를 봤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동시에 특별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통화를 하며 서둘렀습니다. 저도 한때 저랬습니다. 늘 바빴고 늘 급했고 늘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경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걷습니다. 천천히 제 속도로 집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불안했을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제 눈에,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노을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일 또 다른 노을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저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밤이 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평범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큰 성공도 없었고 큰 명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후회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했고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적게 원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만족합니다. 저는 적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덜 실망합니다. 저는 적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더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년에 배운 것입니다. 자유는 더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자유는 덜 바라게 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저는 욕망을 내려놓으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후회 없는 말년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살 것입니다. 천천히 평온하게 욕심내지 않으며